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제안해왔던 연정에 대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심 끝에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연정, 그러니까 둘 이상의 연합이 함께 정치 세력을 이뤄서 시정, 도정을 이끌어간다는 건데요.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지사는 앞으로 야당 몫의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남경필 지사는 도지사 지방선거 당시 부지사를 포함한 주요 직책에 야당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일찌감치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야당과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 지사는 지난 6월 11일 공식적으로 새정치연합에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추천 등 연정을 제안했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8월 새정치연합 도의원들은 남 지사의 제안을 찬성 25대 반대 41로 이렇게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제 27일에는 찬성 36, 반대 18이 나오며 그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 물밑에서는 사회통합부지사를 경기도에 두기 위한 조직 개편과 여야의 꾸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로써 한국 정치사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 연정의 뜻을 품은 정치인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인데요. 하지만 그 속도가 지지부진합니다. 당선 후 6월 19일 임명직인 제주시장을 야당에 주는 연정을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인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경필 지사 경기도청에 있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두 달 만에 감사합니다.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설득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대체 뭐라고 어떻게 설득하셨길래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도의회 야당 의원님들이 마음을 열고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이러한 진정성 어린 저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신 야당 의원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여야가 권력을 나누면 싸우지 않고도 성숙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 사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었고요. 2008년에 국회 폭력 해먼 막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여기 생각하신 거라면서요? 사실 제가 그때 외통위원으로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망치로 두들기고 쇠톱으로 자르고 또 소화기 분사시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정치가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고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고 외국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자세히 모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연정을 해나가시는 것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예. 이 권력을 가진 쪽,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자신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도가 허락한 한에 이 자리를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예산권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주신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여야가 국회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나눠서 이 편성을 해가지고 아주 이 촘촘한 예산을 만들어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자리 인사 그리고 예산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나누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예컨대 여당과 야당의 기본적인 철학, 노선 이런 것들이 다른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1, 2년 전에는 무상급식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일들이, 그런 철학들이 부딪히고 이념들이 부딪혔을 때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여야의 공약이 한 70% 이상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70%의 공통분모부터 해결을 해나가면 크게 다른 게 없고요. 부딪히는 경우에는 토론을 해야죠. 토론을 하면서
그 부딪히는 내용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그게 정치고 그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중앙 정치 국회에서 국회 7선이나 하셨었는데 그때 잘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요. 안 됐으니까 이제 바꿔야죠. 다들 이거 연정되겠느냐? 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 정치 그대로 두실 겁니까? 예. 바꿔야죠. 바꾸려면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망하건대 이런 경기도의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를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런 뭐 이 연정 모델 또는 이런 실험이 중앙 정치에서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권한을 나누면 됩니다. 권한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사실 여야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그러한 운명인데요. 이 배 위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배가 가라앉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잘못하다가 정치권이 싸움하면서 나라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예.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여야가 힘합하는 게 지금은 절실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 지금 그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분권형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남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취지로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개헌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예. 저는 소신으로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제가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이게 분권형 도지사 앞으로 분권으로 가는 제도가 실현 가능하구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경기도에서 성공하면 우리 국민들도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더 생산적이구나. 더 싸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네. 세금도 더 줄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면요. 지금의 그 모델, 지금의 그 권력 구조,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두고도 그런 권력을 나누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원 직전부제건 뭐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개헌을 해야죠. 지금 이 상태를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 올해는 뭐 지금 경제에 전념해야 될 때고 뭐 이제 차근차근 논의를 해나가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예. 그 제도를 바꾸기 전에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정치의 묘를 살려서 서로 협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개헌까지 제도를 바꾸는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남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문제거든요.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게 쟁점이거든요. 어쨌건 지금 대통령 박근혜 네. 대통령의 임기 안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보십니까? 논의는 저는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회가 할 일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예.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법안, 세월호법 이런 것들을 잘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연정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요. 그러면 남경필 지사님의 정치적인 체급도 급속하게 불어나고 다음 대권 주자 군으로도 급속하게 부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경기도정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벅차고요. 네, 제 임기가 2018년까지입니다. 네. 그 말씀은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그런 말씀하시고요. 지금 내 할 일도 바쁘다. 네. 다음 대선을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고려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 답하셨습니다. 자, 지사님, 네. 이거 뭐 거북한 질문인데요. 수신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많이 아마 들으셨을 네. 겁니다. 뭐 본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경기도 도백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또 더 큰 꿈을 꾸신다면은 더더욱 그렇고요. 수신제가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보내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다 부족한 탓이고요. 앞으로 잘 수신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뭐 아버지와 아들의 정은도 깊어졌고요. 네. 또 서로 위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예. 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는 아버지로서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예. 많은 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드님하고? 예, 그러면서 사실 누구든지 잘못은 저지를 수 있죠. 그 죄값은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죄 지은 사람 모두가 자기 잘못을 처음부터 고백하고 정직하게 할 수 없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들을 저는 평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그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에 그 SNS에 뭐 호프를 한잔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좀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는 이 모든 몸가짐, 마음가짐 다 잡고 우리 도정 열심히 이끌어내겠습니다. 예. 아드님한테 제일 많이 해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인경 앵커가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원희룡 제주지사도요. 두 분이 뭐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네. 이 연정을 그렇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조언을 해주시거나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뭐 어제도 잠깐 그 전국체전 가서 뵀는데요. 예, 하여튼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또 정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도 끈기를 가지고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제주도의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마음을 열고 잘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하시고 여야 지도부 만나고 했는데 보시면서 좀 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 민생을 챙기는 것, 이런 모습이 앞으로 자주자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청에 있는 남경필 지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